오늘은 97년 전 한용운 시인이 독자에게 쓴 글로 시작을 했어요. 독자의 자손들에게는 시가 읽혀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마음은 무엇이었을지를 생각하면서 서술어를 알면 시가 쉽다. 오늘은 한용운 시인의 님의 침묵을 함께해요. 님의 침묵은 연의 구분이 없는 시예요. 한 행도 무척 긴데 제가 여러분이 읽기 쉽도록 행을 나눠봤어요. 화자부터 찾아야겠죠? 나라고 드러나고 있네요. 그런데 님은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님과 이별한 사람이 화자겠죠? 화자의 정서를 볼까요? 빛나던 맹세는 날아가고 님과의 추억은 사라지고 화자를 귀먹고 눈멀게 했던 님이 사라진 지금 이별을 염려하고 경계했음에도 새로운 슬픔에 가슴이 터진다고 하네요. 운명을 바꿔놓은 님이 떠나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화자의 태도를 볼까요? 슬퍼만 하는 것은 사랑을 깨치는 것이기 때문에 슬픔의 힘을 희망으로 바꾼다고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것을 믿기 때문이죠. 님은 같지만 화자는 님을 보내지 않고 침묵하는 님을 느끼며 사랑의 노래를 부르겠다고 하고 있어요.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고 믿고 기다리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는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이겠죠. 시를 좀 더 분석해 볼까요? 한용운 시인의 시에서 늘 등장하는 님은 화자의 사랑과 그리움의 대상인데요. 님이 떠난 것을 영탄적 어조로 반복하며 시작하고 있어요. 님이 떠난 화자의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지죠. 님은 푸른 여름의 산을 지나서 가을의 쓸쓸한 숲으로 갔다고 하네요. 그런데 차마라는 단어를 보면 님도 어쩔 수 없이 떠난 것으로 보여요. 찬란하고 굳건했던 사랑의 맹세는 보잘것없는 먼지처럼 사라졌는데 차갑다는 촉각적 심상으로 허망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죠. 날카로울 정도로 강렬했던 님과의 만남은 화자의 운명을 바꿀 정도였지만 지금은 사라지고 없어요. 뒷걸음치며 걸어가는 모습으로 의인화해서 이별의 안타까움이 느껴지죠. 오행은 화자가 얼마나 님을 사랑하고 절대적인 존재로 여겼는지 역사법을 통해 보여주는데요. 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말소리조차 향기롭다는 후각적 심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물론 화자도 이별의 상황을 염려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했지만 이별의 상황은 뜻밖의 일이고 이별은 생각보다 훨씬 아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화자는 다른 태도를 보이는데요. 쓸데없이 슬퍼하고만 있으면 님과의 사랑이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니 슬픔의 힘을 희망으로 바꾸겠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지는 것처럼 헤어지면 다시 만날 것을 믿기 때문이죠. 여기서 회자정리라는 사자성어가 나오는 시트콤 얘기를 해볼게요. 책과는 담을 쌓고 사는 쌈장 윤호는 다른 학교 전교 1등과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어려운 말을 쏟아내는 그 여학생 때문에 머리가 쥐가 날 지경이었죠. 하루를 보내고 헤어지면서 그녀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회자 정리가 그만 만나자는 뜻인지 몰랐던 윤호는 형에게 부탁해서 그녀에게 전화를 하는데 형이 말하죠. 자존심이 센 윤혜는 차마 모른다는 말도 못하고 회자 정리의 뜻을 검색하기 시작하는데 여러 발음으로 아무리 찾아도 결국 못 찾았다는 이야기. 사자성어 하나로 이렇게 웃길 수 있으니 그 작가들이 천재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시 시로 돌아갈게요. 이 시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멋진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기서의 영탄은 깨달음의 표현이겠죠.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다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님이 아직 곁에 있음을 화자는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님은 침묵하고 있을 뿐이니 충만한 사랑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겠다고 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나룻배와 행인에서도 화자가 순종하고 기다리는 당신은 절대자이면서 조국이고 연인으로 해석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한용운 시인이 직접 말씀하신 서문을 소개할게요. 님은 그리운 존재면 다 님이고 누구에게나 다르다고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님과 나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고 또 자유로우며 구속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속한다면 님이 아니라 자신의 그림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나의 삶을 가장 나답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가치는 모두 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님은 누구인가요?